2025년 7월 22일 화요일, 우리 증시가 그야말로 검은 화요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마감 시황 보고서를 보면서 왜 이렇게 시장에 급락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뭐였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1.27%나 빠졌고 코스닥도 1% 넘게 1.06% 하락 마감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뭐랄까 굉장히 빠르게 얼어붙은 하루였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려는 건 그냥 뭐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도대체 왜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렸는지, 또 이런 하락장에서도 분명히 뭔가 다른 움직임을 보인 쪽은 없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가장 먼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건 역시 정부의 세법 개정안, 이거에 대한 우려였어요. 그 법인세 인상 강성하고 또 예전에 내렸던 증권거래세를 다시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소문이 돌면서.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시장 유동성을 줄이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매도세가 좀 거세졌죠. 근데 그게 정말 전부였을까요? 아니면 시장이 이미 좀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 그런 게 작용한 건 아닐까요? 그 부분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증세 우려가 분명히 중요한 뭐랄까? 방아쇠 역할을 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반응이 좀 유독 컸던 배경에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많이 올랐다는 그 고점 부담감이 상당히 작용했다고 봐야 합니다. 아, 외국인이랑 기관이 동시에 이렇게 큰 규모로 순매도를 했다는 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600억 넘게, 기관은 4,100억 넘게 팔았고요. 코스닥에서도 각각 400억, 1,400억 넘게 순매도했는데 이게 단순히 세금 이슈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특히 그동안 시장을 좀 이끌었던 뭐 반도체나 원자력, 조선, 자동차 이런 주도주들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걸 보면 네,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제 수익을 확정하려는 움직임이 그 불안감이랑 맞물려서 나타난 거죠. 결국 잠재던 불안감 위에 세금 이슈가 약간 기름을 부은 격이네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양시장 합쳐서 거의 7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하시면서 방어에 나서긴 했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좀 의외인 지점이 있었어요. 투자자 동향을 보면요. 네, 어떤 점이죠? 고객 예탁금, 그러니까 증시 대기 자금은 줄었는데 신용거래용자 잔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B2 규모는 오히려 하루 만에 1,500억 원 넘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시장에 떨어지니까 이거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레버리지를 더 일으킨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거군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이건 근데 앞으로 시장 변동성을 더 키울 수도 있는 약간 양날의 검 같은 부분이라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체가 좀 파랗게 질린 와중에도 유독 강한 테마들이 있었어요. 특히 AI 관련주. 그중에서도 퓨리오사 AI 관련된 종목들은 정말 강했는데요. 네, 이건 뭐 시장 전체 분위기랑은 거의 상관없이 움직였다고 봐야죠. 아주 강력한 개별 성장 스토리가 작동한 경우입니다. 일단 100조 원 규모의 AI 펀드를 만들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좀 진전이 있었고, 그 뉴스 나왔었죠. 네. 그리고 또 LG AI 연구원에서 차세대 AI 모델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퓨리어사 AI의 2세대 칩, 그 레니게이드를 쓴다는 소식이 딱 나오면서 이게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된 거죠. 그래서 4x4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어떤 비전이나 실체가 딱 보이니까 하락장에서도 오히려 더 부각된 거죠. 폴더블폰 부품주도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신규 폴더블폰, 그 Z 폴드 7하고 플립 7 사전 판매가 1.4만 대로 역대 최다였다. 이 소식이요. 네, 정확합니다. 그 소식 나오자마자 BH 같은 부품주들이 막 19% 넘게 급등하고 그랬죠. 시장 전반의 우려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간 겁니다. 그러네요. 반면에 좀 기대를 모았던 토큰 증권, STO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논의가 안 됐다고 하니까 관련주들은 또 실망 매물이 나왔고요. 맞아요. 이렇게 보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개별 테마나 산업의 뉴스 하나하나가 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도 있었네요. 중국 리튬 선물 가격이 계속 강세를 보이니까 리튬 포어스 같은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개별 기업들 이슈도 정말 많았어요. 뭐 아이비전 웍스는 유리기판 특허를 냈다고 상한가 가고, 형지글로벌은 무상증자 권리락 호가로, 메커스는 주식 소각 결정으로 다 상한가 근처까지 갔죠. 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 소식에 부국증권이나 인포바인 같은 종목들도 꽤 많이 올랐고요.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네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7월 22일 시정은 표면적으로는 그 증세 우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차익 실현 욕구가 맞물리면서 큰 폭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하락을 이끌었고요. 하지만 이게 시장의 건전한 조전 과정으로 볼 수도 있겠고, 또 동시에 AI나 폴더블푼처럼 확실한 성장 스토리가 있거나 아니면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기업들은 이런 하락장에서도 얼마든지 차별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결국 시장 전체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산업, 어떤 기업이 자기만의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이걸 가려내는 눈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보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눴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는 오히려 늘었다는 점. 여러분은 이 현상이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이나 혹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위험 감수 성향에 대해서 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시장을 이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렌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